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개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보개혁은 총 몇 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냐면 3차에 의해서 일어나게 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가보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조금 정리 다시 좀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1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은 누가 했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자, 김홍집 내각이 한 것이다. 자, 뭐를 중심으로 해서?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해서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청나라를 공격했어. 즉, 이 당시 상황은 바로 뭐냐면 청일전쟁이 한참 중인 거야.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일본은 가보개혁을 해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네가 이걸 주도할 수는 없고 홍지마 네가 알아서 해. 약간 그랬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김홍집이 바꾸기 시작해. 어떻게 바꾸기 시작하냐면 일단 정치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갑니다. 일단 국내부라는 것을 갖다가 설치했어요. 이 국내부는 부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궁궐 사무가 있을 것인데 궁궐 사무와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사무를 갖다가 아예 어떻게 해버리는 거다? 분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말 똑같아요.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궁이잖아. 그럼 궁에서 궁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도 이끌지. 그치? 그냥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 궁궐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과 같이 왕은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일본과 똑같아요. 일본 천황이 정치를 하진 않잖아요. 일본엔 총리가 있잖아. 지금 보면 뭐 아베 총리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지. 어떤 왕이라는 건 상징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국내부라는 것을 갖다 설치해가지고 궁궐에 있는 사무는 국내부에서 보고 정부 사무는 이제 의정부가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궁궐 사무와 정부 사무를 갖다 아예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종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꿔버린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 의정부 아래에 몇 조가 있었어. 6조가 있었지. 그런데 이 6조를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고 팔아문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러니까 팔아문은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그런 행정부 각 부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행정부에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통일부 그리고 문화부 뭐 문화관광부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막 뼈르르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농림수산업부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처럼 팔아문은 오늘날에 약간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전통적인 6조를 없애버리고 팔아문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과거제를 갖다가 아예 어떻게 해버렸다? 폐지시켜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재를 신분과 상관없이 어떤 이 사람이 정말 인재라고 하면 그냥 뽑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과거제를 폐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부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아문에 탁지아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완전히 어떻게 했다? 일원화시켜버린다. 쌤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호조가 있어. 그러니까 호조가 호구조사를 하는 거지. 호조사.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조사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호조가 해. 근데 그 호조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탁지아문. 이 팔아문 중에 탁지아문이라는 게 있어요. 탁지아문만이 그 세금을 걷어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식으로 바꾼 개념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조선시대에 그냥 아무 데서나 다 걷었어요. 호조도 걷고 그 다음에 마을에 사또도 걷고 그 다음에 뭐 양반들도 걷고 서원도 막 세금 걷고 이랬는데 그냥 한 곳에 다 그냥 몰빵해가지고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음본위 화폐제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음본위 화폐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화폐를 써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는 물물교환을 많이 했었어. 근데 물물교환 말고 이제는 화폐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조세 자체도 이제는 금납화. 그러니까 너네가 내는 세금도 예전에는 뭐 쌀이나 콩 이런 걸로 냈는데 이제는 화폐로 내라는 거야. 근데 화폐를 쓸 때 청나라 화폐를 써도 되고 일본 화폐를 써도 되고 그러니까 화폐는 다 써도 된다고 했어. 근데 그때 기준이 되는 건 은이라는 화폐로 써라. 그거는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 어떤 이 조선에 있는 돈들을 일본 여러 가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국제적인 화폐는 그때 당시에 금이나 은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기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은본이 은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는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때 가보개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신분제를 뭐 해버린다? 철폐해버린다. 신분제를 여러분들 철폐했던 이 사건 시험제 1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분제를 철폐한 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패정개혁안에서 외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실현이 됐다는 거. 그런 걸로 여러분들 시험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되고 그냥 과부의 재가를 허용했으며 또 좋은 일찍 결혼하는 거 이런 것들 금지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는요. 가보개혁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굉장히 세세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 가보개혁 자체에 대해서 시험제 잘 나옵니다. 다음 중 가보개혁과 관련돼 있는 그 개혁의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런 거 시험제 너무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차 가보개혁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돼.